네, 연일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일지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픽 바로 보여주시죠. 네, 보면 지난 5월 10일에요.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에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실제 만난 그 녹취가 아니라 자기가 들었다라는 어떤 인물의 목소리인 것으로 들리는 녹취가 공개된 것이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당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9월 16일 며칠 전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이번에는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제보가 있다,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라고 운을 띄우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요. 9월 17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거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압박이 들어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당사자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했고요. 열린공감TV 이 유튜브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설이다라고 하면서 5월에 있었던 자신들이 방송했던 그 녹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게 설이다, 설 수준이다, 의혹 수준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상수 의원님, 서영교 의원은 이거 AI는 아니라고 확신한다라고 오늘 또 발언한 게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이 사안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그 녹취라고 이야기하는 그 원래 유튜브 프로그램 거기에서 지금 보면은 AI라는 걸 아주 작은 글씨로 써놨다고 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써놨으면은 의원실에서 이것을 국회에서 발표를 할 정도라면 그 정도의 팩트 체크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의혹 제기 방식도 굉장히 과거 그 청담동 술자리의 방식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형사소송법에서는 전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죠. 뭐뭐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인데 이게 과거 보면은 그 청담동 술자리와 관련된 것도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거를 전해 들었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청담동 술자리를 떠올리게 했는데 심지어 그 음성이 저는 사실 그때 그 또 이 내부에서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무슨 페북을 통해서인가 자기 목소리로 그렇게 녹취를 과거에 했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폭로도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목소리인가 했더니 AI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의원실에서 발표를 할 정도였다면 이런 부분 작게 표기도 돼 있었다고 하니 팩트 체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다. 그것 없이 이런 식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부적절했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계속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게 오늘 또 조선일보 보도 보면 예전에 열린공감TV에 함께했던 다른 멤버가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이게 열린공감TV 운영자 중 한 명이 녹음하고 음성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뭐 이런 추정도 있어서 이게 정말 AI로 기계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당사자, 그 목격자라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방송 운영진이 녹음한 것인지 뭐 아직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AI 진위 논란까지 퍼졌는지 어떻게 좀 진단하십니까? 글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서영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을 고발한다고 하고 또 이미 시민사회단체인가요? 그런 쪽에서도 두 분에 대해서 고발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는 사법당국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는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AI냐 아니면 누군가의 변조된 목소리냐 이것은 저는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보자가 내용이 제보가 있다면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제보자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방식은 늘상 있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 오늘 서영교 의원도 얘기를 하십니다만 지금 중요한 건 첫 번째 이것이 이 녹취만 가지고 본인이 확신한 것이 아니다. 최초에 그 본인에게 제보한 사람은 국회의원이었고 이재명 당시 후보 대표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의 정황이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이 녹취를 틀은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시에
이 네 분이 만났는지 또는 이 네 분과 다른 결에서 또 다른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어떤 만남 자리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문제 특히 대법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 부분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당국에 의해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녹취록이 공개됐던 5월 14일 국회 법사위 상황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이것도 의혹이지만 들어보세요. 나도 그 이야기를 결혼했는데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그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덕수와 목적도 예민이 많고 점심을 먹었다. 조희대 이렇게 한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이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예, 조윤선 변호사님. 어제 서영교 의원이 회동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처음에 이걸 공개했다는 그 열린공간 TV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도가 아닌 썰을 말한 것 이렇게 밝히면서 조금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죠.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에 관한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하는 면책특권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각종 제보를 통해서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위한 그런 면책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살펴보게 되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 조금 더 정치하게 그런 증거들을 살펴봤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었고 관련된 제보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원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소 지금 검증 과정에서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듯이 서영교 의원 입장에서도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서요. 민주당 지지층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지적 능력과 성실성과 양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저 녹음 파일 아까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장 빠른 날짜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이 올라오면이라고 표현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월 28일에 이미 사건이 올라왔어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3월 28일에 올라와서 가장 빠른 날짜인 4월 7일에도 이미 올라온 지가 1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어떻게 올라오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아니 공당의 국회의원이 그런 걸 보면 최소한의 앞뒤를 맞춰보고 검증을 해야죠. 그런 것도 안 하고 면책특권의 장막 뒤에 숨어서 덥석 내놓았다가 저렇게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혼자 망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를 흔들려다가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지금 민주당 지지층도 아마 내심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저런 제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장소가 특정이 돼 있습니까? 시점이 특정이 됩니까? 당사자들 중에 누가 하나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녹취의 주인공이 누군지가 나왔습니까? 심지어 AI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최소한의 지성을 발휘해서 자당의 지지층을 자랑스럽게 좀 만들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